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받는 영수증에 기입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평상시에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입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정작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자 등록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자로서의 세금 신고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발급이나 수취의 중요성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도매점을 거치고 소매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판매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을 보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음 단계의 사업자인 도매업자에게 500원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500원의 물품가액 외에 50원의 부가가치세도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옷을 공급받는 도매상이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매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조업자로부터 500원의 옷을 공급받은 도매업자는 200원의 부가가치를 더해 700원의 소매업자에게 옷을 공급합니다. 이때 도매업자 역시 소매업자에게 70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 소매업으로 가볼까요? 소매업자는 700원에 구입한 옷을 최종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를 하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도 같이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매출액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이전 단계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은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판매, 즉 매출액이 500원입니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은 50원이 됩니다. 이 50원은 앞에서 보았듯이 500원의 옷을 구입한 도매상으로부터 징수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계산의 편의상 제조업 이전 단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조업자의 매입세액은 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5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자는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조업자가 납부한 세금 50원은 제조업자가 아닌 도매상이 부담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제조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도매업자와의 거래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만약 매출 500원을 누락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50원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추후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이 추징되는데 이때는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제 도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살펴볼까요? 도매업은 500원에 구입한 물품에 200원의 부가가치를 더해 소매업자에게 70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은 700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은 70원이 됩니다. 도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면서 5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요. 이 50원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리하여 도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의 경우 반드시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출세액 70원은 소매업자로부터 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와의 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차감되므로 도매업자 역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700원에 구입한 물품에 300원의 부가가치를 더해 최종 소비자에게
1,00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은 1,000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은 100원이 됩니다.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면서 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요. 세금 계산서로 입증된 이 7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 결과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3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살펴보면 소매업자의 매출세액 100원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업자와의 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차감, 최종적으로 소매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앞에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옷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동안 모두 합쳐 1,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자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100원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합하면 1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강의에서 보셨듯이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의 사업자 혹은 최종 소비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해로 인해 세금 계산서 미발급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안 받을 테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빙 수취를 못하는 것인데요.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은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지출 증빙의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이를 구비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에 비용을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였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알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세무 정보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